무지개 운수라는 이름을 내걸고 택시회사를 운영 중인 장성철 대표, 그리고 그를 찾아온 한 남자. 어두운 표정으로 300만 원만 빌려달라는 예전 직원의 부탁을 그는 흔쾌히 수락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다음날 연락이 와서 돈은 필요 없다고 하는 오 기사님. 걱정스러운 마음에 집에 찾아가 보는데요. 역시 장 대표님, 직원들을 얼마나 살뜰히 챙겼으면 자녀분과도 친분이 있어 보입니다. 오 기사의 딸은 아빠가 일을 하다가 손목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알려줍니다. 오 기사에게 무슨 일이 있다는 걸 대번에 짐작한 장 대표. 바로 그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하고 침대가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장 대표는 불길한 마음에 오 기사를 찾아 나서는데요. 엘리베이터가 꼭대기층에 멈춰있는 걸 확인한 장 대표는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 올라갑니다. 안 좋은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다 했던가요? 자신이 죽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끝나지 않는다는 오 기사의 말에 장 대표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손을 내밀고 다행이다. 진짜로 떨어질까봐 걱정했네. 한편 택시 면허 시험을 보기 위해 시험장으로 향하는 고은이. 도기는 그런 고은을 시험장까지 태워다 주는데요. 실망스러운 표정과는 다르게 고은이가 기뻐하고 있다는 걸 단번에 캐치하는 도기. 시험도 붙었으니 택시도 한 대 있어야 되지 않겠냐며 작은 모범 택시 장난감을 건넵니다. 은근 스윗해. 시즌 1, 2에서 조금 느리게 보여줬던 두 사람의 마음, 왠지 이번 시즌 3는 예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함께했던 콜벤을 보내주기 위해 중고차 딜러와 만나고 있는 최주임과 박주임. 자, 이렇게 해서 5명이 다 모였습니다. 김도기, 안고은, 장성철, 최경국, 박진원. 얼굴 보니까 또 2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는데. 죽지 말고 전화하세요. 복수대행 서비스 무지개 택시 출발합니다. 중고매매업자에게서 개인 택시 면허를 구매한 오만수 기사는 가족들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면서 개인 택시의 첫 운행을 위해 집을 나섭니다. 어머니 그런 거 싸주시면 나중에 뒤에서 더 슬퍼진단 말이에요. 도시락만큼이나 따뜻한 아내와 딸의 마음을 안고 그렇게 출근길에 나섭니다. 하지만 일은 시작도 하기 전에 택시 번호판을 뺏겨버리는데요. 관청에서 나온 공무원들은 오 기사님의 면허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취소됐다고 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확인하러 경찰서로 향하는 오 기사님. 경찰들은 그에게 본인들은 도와줄 수 없다며 관할 관청으로 가보라고 하는데요. 관청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은 관할 관청으로, 공무원은 다시 경찰서를 가보라며 그 누구도 오 기사님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데요. 설상가상으로 본인은 한 적도 없는 외제차 렌트 계약까지 되어 있었는데요. 렌트한 외제차의 수리비가 4천만 원이나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망연자실하는 오 기사님. 허탈함과 분노에 휩싸여 본인이 택시 면허를 구매했던 매매업체를 향해 달려갑니다. 딱 봐도 사기꾼처럼 생긴 양 과장과 고 과장, 유대리의 뒤를 이어 등장하는 이 남자. 이쪽은 사기꾼보다 사이코패스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사법고시를 패스하고도 차를 너무나 좋아해서 중고차 매장을 하고 있다는 차병진. 이들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걸 확신한 오 기사님은 변호사 자격증도 가짜가 아니냐며 따져봅니다. 그런데 이 말에 유난히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차병진.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이 사람의 자존심 트리거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자존심이 제대로 긁힌 차병진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면서 기사님에게 한마디 하는데요. 이 말이 진짜 소름 돋지 않아요? 이번 에피소드의 메인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결국은 김도기가 복수하면서 이 말을 그대로 차병진한테 돌려주지 않을까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때 어디선가 나타난 최군이라 불리는 한 남자. 그렇지, 사기를 치고 피해자들 협박하려면 캐릭터가 하나 있어줘야죠. 왠지 나중에 우리 김도기 기사가 가볍게 제 앞에서 통쾌하게 날려줄 것 같은 비주얼이네요. 여튼 무지개 택시 식구들은 일단 이 노블레스라는 회사와 차병진이라는 사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데요. 아이고, 우리 변호사님 긁기만 했네요. 이 변호사 자격증 진짜긴 한가 봅니다. 그렇지만 음주 뺑소니로 사람을 죽이면서 자격은 박탈을 당했는데요. 근데 형이 고작 6년? 본인이 변호사라 그런 건지 도대체 어떻게 변호를 했길래 사람을 죽이고 겨우 6년 살고 깜빵에서 출소를 합니다. 그리고는 만든 회사가 바로 이 노블레스 사기꾼 집단이었는데요. 노블레스가 또 다른 사냥감을 찾아 헤매고 있던 그 시각, 도기는 일단 오 기사님 명의로 렌트된 외제차부터 찾아오기로 합니다. 아하, 딱 봐도 잠시 잠깐 단역으로 스쳐갈 것만 같은 불량배들이 오 기사님은 빌린 기억도 없는 롤스로이스를 몰고 거리를 활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바지 주머니에 손 놓고 등장한 택시기사한테 1분도 안 돼서 차를 뺏겨버리고요. 롤스로이스를 되찾은 김도기 기사와 무지개 식구들은 일단 문제의 근원지인 노블레스 중고차 매매업체로 한번 향해보는데요. 한편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던 차병진과 직원들, 곧 아이가 태어날 거라며 중고차를 보러 온 훈훈한 청년. 역시 부당한 계약으로 앉은 자리에서 2천만 원을 털리게 생겼는데요. 유대리가 호구 한 명을 물어왔다고 보고하자 자리에서 일어나는 차병진. 그러게 선생님, 그 셔츠는 왜 챙기나요?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현장에 도착한 차병진과 밖에서 현장을 못 보도록 빠르게 막는 유대리. 역시 저 변호사증이 가짜라는 말에는 너무 발끈하고 그게 자존심 트리거라는 걸 직원들도 다 아는 눈치입니다. 사실 여기서 보면 그냥 사이코패스라기에는 차병진이 분노가 정말 많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1, 2화에서 복수의 대상이었던 마츠다의 키워드가 배신이었다면 3, 4화의 차병진은 무시가 키워드인 것 같네요. 점점 더 김도기 기사의 복수 계획 설계가 기대가 되는데요. 직전 에피소드에서 인간을 노예처럼 팔아넘기는, 차마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어서 진짜로 눈을 감고 감상해버렸다는 마츠다의 악행에 그가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배신이라는 키워드를 잘 얹어서 복수해줬던 김도기 기사. 이번 노블레스 사장 차병진의 키워드는 사기, 그리고 무시. 왠지 자존심을 살살 긁어가며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는 철저한 무시를 그에게 선사해줄 것 같습니다.
자, 복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일단 좀 전에 피해자부터 구하고 본인이 대신 호구를 자처하는 김도기 기사의 다들 등장. 괜찮으세요? 아이, 저 의상이랑 말투 어떡하죠? 1, 2화에서는 일본의 B급 격투 애니메이션 같은 컨셉이었다면 이번 화에선 돈은 많은, 그치만 그 돈을 어디다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매일같이 고민하는 어리바리한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모범택 씨는 정말 저런 모습으로 도대체 어떻게 복수를 할까 기대하게 되는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도기 덕분에 계약이 무효가 돼버린 우리 훈훈한 청년은 다행히 완전히 당하기 전에 도망칩니다. 근데 이분이 연기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자, 빵모자에 뿔테 안경, 그리고 저 옷은 어디서 구한 거지 도대체? 을 걸치고 나타난 모범택시의 김도기 기사. 지금까지의 전개들을 볼 때 시즌 1에서는 조금은 과격하게 복수를 하고 자체적으로 벌을 받게 하며 교화를 시키려고 했다면 시즌 2에서는 범죄자의 특성을 활용해서 그들이 직접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게 하고 이를 통해 다시는 빠져나갈 수 없게 하면서 복수를 했고요. 시즌 3에서는 가해자들의 약점을 잘 긁어와서 그들이 가장 분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계속 언급되는 급발진도 그렇고 차병진의 음주 뺑소니 범죄 이력, 그리고 변호사 자격증에 계속 목을 매는 그 모습, 마지막 장면에서는 급기야 본인이 판매한 중고차가 급발진 사고를 일으키는 모습을 진짜로 사이코패스 마냥 자기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지켜보고 있는데요. 부당한 계약들을 계속하고 있었으니 급발진 사고 차량의 차주가 받을 보험금을 중간에서 가로챈다거나 본인이 냈던 음주 상해치사 사건과 이 급발진이라는 키워드가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개인 택시 면허 거래도 그렇고 중고차 매매 사기도 그렇고 이번 에피소드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것 같아서 다음화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예고편을 보니 김도기 기사가 중고차를 계속 매입하고 다니면서 이 차병진이를 방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일을 한번 같이 해보자고 제안하는 걸 보니까 도기의 차량 매입과 차병진이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연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4화에서 어떤 식으로 복수할지 저와 함께 기다려보시죠. 카피바라 닮은 ENFJ가 말아주는 드라마 리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